보이는 다 찍는 사람의 손말라입니다. 얼마 전에 난민들, 저는 난민들이란 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난민들이죠.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교회 봉사활동에 좀 다녀왔어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솔직하게는 얼마 인원도 되지 않는 이 나이 드신 교회 분들이 일하신 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상황을 좀 보고 싶었어요. 이 한국에서 온 취재진도 있었고 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돕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식품들과 물건들을 준비를 했는데, 선물들 같은 거요. 그런데 부활절 기간이라고 다 고국으로 놀러 갔다고 하네요. 생각한 것만큼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피난왔던 난민들이 명절을 맞아서 잠시 고국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일을 하고 오니까 확실히 좀 피곤하긴 했어요. 몸도 쑤시고 알도 배기고 이렇게 큰 일을 막 되게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와서 껄쩍대면서 자꾸 무슨 자기 취재거리나 찾아가는 그런 언론인들이 있는 반면에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사비를 들어가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이래서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다녀와서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는 돕고 싶지 않다. 아, 난민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이 무슬림 난민들이나 이 아프리카에서 막 무조건 그냥 무작정 넘어오는 그냥 난민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더 인종차별하고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적응은커녕 자기네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왜 폴란드가 시리아, 아프간 난민을 안 받으면서 왜 우크라 난민들을 200만 이상을 받아줬을까? 여자들이니까? 예쁘니까?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은 나쁜 일도 있었지만 동족이었었고 또 반러시아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난민들을 돕겠다고 막 기저귀며 뭐며 엄청 사셔가지고 그 기부한 곳에 갖다 드렸는데, 정작 몇 주 후에 아버님은 크게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 원래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원래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싫어하는 민족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또 되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와서 맨날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정말 크게 터졌어요. 틱톡이고 인스타고 막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 기부받은 물건들을 가지고 뭐 이딴 거 우리 입으라고 준 거냐? 이딴 건 저도 안 입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폴란드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것들의 영상들을 되게 많이 올렸대요. 물론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봉사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 음식들과 물건들, 선물들 이런 걸 챙겨주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단체에서 어떤 무슨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다 그들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사비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포장하고 손수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이 물건들을 챙겨가려고 애들을 이용해서 애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물건들을 막 계속 음식들을 계속 또 일하는 사람들 안 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막 살짝 이게 나쁜 짓 해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사실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인난에도 우크라이나인 먼저, 병원도 우크라이나인 먼저, 뭐만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공짜, 뭐만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먼저. 또 심지어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유류비나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각종 지원이 주어지지만 우리한테는 평범한 이 폴란드나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과세만 떠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는 것도 선을 좀 지켜야겠다, 선을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봉사라는 것 자체가 베풀고 무언가를 준 다음에는 정말 눈 감고
뒤돌아서야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밖에 없죠.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도와주고 우리 사회에 다시 동화되게 만들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수로 밀려온 사람들, 그리고 난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들과 이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나쁜 말로 말하자면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전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도울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울 생각이고,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부족한 걸 뭘 알겠어요. 그냥 아이들은 사실 뭐가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몰라요. 이제 부모 세대가 또 마음이 더 무거울 뿐이죠.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지, 자기들도 부족하지, 또 자기 또 조부모도 있지, 이러니까 더 힘들겠죠. 이걸 보면서 난민을 도와야 되는 건 분명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이렇게 다수의 난민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 종교나 어떤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구나.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폴란드에 있는 역차별과 난민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구나. 지금 폴란드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대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폴란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우크라이나어로 번역을 해서 수업을 한다고. 그럼 폴란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러시아를 지금 욕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의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다 러시아 편만 들고, 지금 또 한국 뉴스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다 이제는 이제 끝물에 가깝게 된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